전세가율이 엄청 낮던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자, 전세가율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매매가 전세가 곱하기 100%. 이게 전세가율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8억짜리 전세가 있다. 그럼 곱하기 100% 하면은 전세가율은 80%가 나온다. 이게 뜻하는 바가 전세가율이에요. 그러면은 전세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매매가는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그 상승폭을 따라가질 못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듯이 10억, 8억 이었는데 얘가 매매가는 15억까지 올랐는데 전세가는 10억까지 밖에 안 올랐다. 그럼 이때는 전세가율이 80%인데 이때는 전세가율이 66.7%까지 떨어지죠. 이런 경우에 전세가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10억, 8억인데 분모는 커지고 분자는 작아져요. 그럼 당연히 이 퍼센테이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매매가도 떨어지는데 전세가 하락폭이 더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10억, 8억인데 떨어져서 8억이고 전세가가 4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전세가율이 80%에서 갑자기 50%까지 떨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과거 2017년부터 한 19년 이런 시기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딱 이런 상황이죠. 매매가도 떨어지는데 전세가 하락폭이 워낙 크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와요. 이런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딱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세가격, 매매가격 대비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갭투기꾼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갭투기는 어떻게 하죠? 매매 가격에서 전세 구하고 요 나머지 금액 요게 갭이죠. 요걸 가지고 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율이 80%다. 그럴 경우에는 내 돈 20%로 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율이 50%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 돈이 50%가 들어가요. 자, 그럼 똑같은 이야기로 전세가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8억이었을 때는 내 돈이 2억이 필요한데 전세가 5억이었을 때는 내 돈이 5억이 필요하죠. 일단 첫 번째로 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니면 여기 대출을 받더라도 3억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도 내야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에 하나 이 상황에서 가격이 오른다고 칩시다. 만에 하나도 안 나올 텐데 그래서 매매가가 12억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는 어때요?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전세 8억은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이 집을 팔게 되면은 내가 4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취득세, 중개비, 그동안 들어간 보유세, 양도세 이런 거 다 떼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2억 가지고 있었는데 4억에 팔았다. 그러면 2억 내 돈이고 2억은 번 돈이죠. 수익률 100%죠. 물론 떼는 거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떼는 것까지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근데 5억 가지고 했어요. 똑같이 12억으로 오르더라도 그러면은 전세가가 5억이니까 팔고 얻을 수 있는 돈은 7억이죠. 그러면은 원래 5억 내 돈에다가 2억 추가로 번 거예요. 수익률은 40%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낮아진다.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갭투기 하기 좋지 않다. 왜냐면 첫 번째로 아까 수익률이 떨어지죠.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2억을 가지고 다른 데를 투자할 수가 있죠. 5억을 가지고도 다른 데를 투자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손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똑같이 그냥 예금에 넣어놓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억에 붙는 이자보다는 5억에 붙는 이자가 많겠죠. 그만큼 기회비용이 날아가게 된다. 반대로 저 집이 막 경매에 넘어가요. 경매에 넘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볼 수 있는 손실은 맥스가 2억인데 맥스가 5억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갭투기 하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거 갭투기 많이 들어갔던 지방들 보면은 서울이 갭투기가 많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수도권 핵심 지역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데는 전세가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방 갭투기 들어간 것들 보면은 예를 들어 세종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 보면 막 20-30% 나오는 곳들도 많았어요. 여기는 갭투기가 왜 들어갔을까? 요거는 갭투기를 들어간 게 아니라 분양권 투기를 들어갔는데 워낙 분양이 많이 되니까 공급은 많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낮게 나오는데 요 분양권 투기를 누가 많이 들어갔다? 공무원들이. 근데 가격이 튀었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여기 가서 살라고 분양권을 줬는데 분양권을 가지고 투기를 했죠. 그러니까 매물이 워낙 많으니까 전세가율이 떨어진 거고,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간 데 같은 경우가 여순광이 어디예요? 여수, 그 다음에 순천, 광양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1억이에요 매매가가. 근데 전세가가 9,50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내 돈 500에서 1000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막 1000만원만 오른다고 치더라도요 수익률이 200%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데 투기 많이 들어갔어요. 대표적인 곳으로 또 얼마 전에 갔던 천안, 매매가가 7,500인데 전세가가 막 7,000, 7,300 막 이렇게 돼요. 200에서 500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보면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죠. 집 투자하는 거, 집이라는 거는 내가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간에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작은 돈으로도 가능해지죠. 서울에 한 채 사느니 저기 10채 사가지고 수익률 높게 나와서 팔고 빠져나오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요. 아니 1억 가지고 계시면은 저기 천안에 한 10채 사세요. 그래가지고 걔네 1000만원씩만 올라도 당신은 1억을 번 거예요. 근데 서울 1억 오르는 것보다 거기 10채 1000만원 오르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환금성. 10채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요 원래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환금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집값이 올라간다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전에 팔아야지. 그러니까 업계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판 사람들이 있으니까 산 사람들이 있죠. 그때 판 사람들이 누구냐?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눈치 빠르게 팔고 빠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간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왜 풍전 효과를 지역별로 하나하나씩 유도를 했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심부 먼저 팔고 외곽 팔고 외곽 팔고 외곽 팔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중심부 가격이 그때는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여기 외곽까지 밀고 나가서 판 다음에 외곽에서 팔아가지고 이걸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똘똘한 채로 또 띄우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갭투기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근데 플러스로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다. 아까 1, 2, 3번 중에서 1번의 경우는요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근데 3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번의 경우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갭투기를 할 때 1억짜리, 아까 1억인데 9,50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살 때 내가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 9,500을 가지고 500만원 더 넣어서 샀다. 그 다음에 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난 9,500만원 돌려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갭투기꾼들 어떻게 해요? 요 9,500 가지고 여러 업체 더 사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샀어요. 혹은 진짜로 막 딱 한 채 500만 가지고 한 채만 샀어요. 근데 여기 전세 가격이 갑자기 9,000으로 떨어져요. 나는 500밖에 없었는데 500만원을 더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늘어나는 건 손실률이 커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는 투기꾼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전세가율이 80%일 때, 자, 요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8억이에요? 근데 집주인 돈을 못 돌려줘. 그럼 난 뭐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 놓고서 나가서 안 되면 얘 경매 넘겨버리죠. 근데 경매에 유찰되면 20%씩 빠지죠. 그러면 내가 전세가가 5억일 때요, 얘가 두 차례 유찰돼서 6억 4천에 팔렸다. 그러면 나는 내 전세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8억에 들어갔어요. 두 차례 유찰되면 6억 4천이에요. 똑같이 6억 4천에 낙찰 받으면은 내가 내 돈을 다 못 돌려봤죠?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물론 유찰이 이렇게 된다고 해도 얘보다 높은 금액의 낙찰이 되죠. 뭐 7억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기본 가격이 이렇게 20%씩 떨어져서 나오는데
그랬을 때 이 가격에 낙찰을 받으려고 해도 8억짜리 전세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8억 받아야 나갈 거 아니에요. 유치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경매를 낙찰 받는 사람들도 여기를 낙찰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빌라왕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라왕 매물들을 왜 사람들이 낙찰을 안 받느냐? 전세가랑 매매가가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낙찰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도 막 빌라왕 매물 중에 한 20개 나왔는데 한 건 낙찰했다. 그 한 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낙찰을 받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찰이 되죠? 그럼 내 전세금 못 받아요?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율이 높게 들어갔을 때 떨어지면 물론 안 좋죠. 하지만 전세가율이 낮은 곳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매매, 전세, 월세 중에 뭘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매매는 지금 때가 아니다. 왜? 어차피 전세, 월세 같은 경우는 뭐 전세 이자 나가는 거 생각한다고 하고 주거비 지불한다고 했을 때 월세 내는 게 낫지 집값 막 수천 몇 억씩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전세, 월세 중에 할 때 만약 전세를 들어가려면 전세가율 최소 70% 이하로 들어가라. 왜냐면 전세 기간은 최소 2년이죠. 내가 거기서 더 살고 싶으면 4년 연장해도 됐는데 2년 딱 지나봤을 때 여기 집값 전세값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받고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거품이 워낙 많이 꼈기 때문에 1년간 급격히 빠졌지만 보통 2년 동안 실거래가가 30% 빠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또 경매 넘어가게 되면 집주인 손해보죠. 그 갭만큼 투기한 금액.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아지지 않는 그런 깡통이 되지 않는 이상은 돌려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을 70% 이하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 상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뭐다?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건 갭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 부담이 덜어지고 그 다음에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